에 대한 1심 선고 소식부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요, 재판을 참석했던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의 재판 설명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5명이 공동으로 3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한 기자,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그 이유는 뭡니까? 재판부는 우선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 뇌물로 준 것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측이 독일로 보낸 승마 지원비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승마 지원에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승마 지원비 중 64억 원을 횡령으로 국외 재산 도피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특검 쪽에서 구형했던 것보다는 형량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도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고 질타했는데요.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이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건 물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특검이 주장한 사안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형량은 유죄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특검 역시 항소심에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네, 오늘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특검이 구형을 한 12년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관련된 혐의 5가지를 모두 유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렇게 유죄로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일까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고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 뇌물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측의 정유라 승마 지원이 포괄적인 이 부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해서 뇌물 72억 원을 재판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재산 국외 도피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정유라 씨 승마 지원 자금 64억 원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기소된 77억 원 가운데
64억만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꽤나 큰 액수를 인정한 거죠. 승마 지원, 독일 쪽으로 지원했으니 국외재산 도피도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위증 문제인데요. 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 정유라에 대한 지원도 자신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최지성, 장충기, 삼성 지도부에 대해서는 4년,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했고요. 상고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다면서 항소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실형 받게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 2심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6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저희한테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 요청, 뭐 문화, 스포츠 포함해서 여러 각계각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37억 원을 송금했네요. 맞죠? 예. 이때 최순실 씨를 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때 지난해 8월인데 몰랐어요? 정말 의원님, 정말 언제 제가 알게 됐는지 제가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타나피 사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와 끼쳐드린 거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지 먼저 우리 법조인이니까 노 변호사님부터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유라에게 그 지원금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독일로 돈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뇌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그 다른 혐의 사실도 모두 일부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좀 눈여겨볼 것은 그 재단에 대한 지원금 자체는 또 그 뇌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항소심에서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게 인정됐다 이런 뜻인 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전문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하고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하고는 별개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그 판결에 따르면 단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매우 친한 사이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그 국정에 관여하는 것을 용인했고 그리고 또 최순실이 딸과 관련된 승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이 삼성에 그러니까 승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는 상당히 감사 인사를 표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둘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오늘 판단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엮여 있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군요. 어쨌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곧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재판부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그렇죠. 지금 삼성 쪽에서는 최순실 씨, 정유라한테 그야말로 적극적인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국외자산 도피도 지금 걸려 있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적극적인 지원의 대가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고 최순실을 알고 있었죠. 양쪽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신전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관계? 공무관계가 이번에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딱 결정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5가지 혐의가 전부 다 유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늘도 결국은 이 공모관계가 확인이 되면서 뇌물죄라든지 국외자산 도피가 전부 다 유죄로 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역시 최순실의 범죄는 결국은 박근혜의 범죄였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1심 재판부의 선고문에 이게 표현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적극적 뇌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수동적 뇌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뇌물을 주기 위해서 줬다 이런 표현은 없고 수동적 뇌물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을 잠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 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거기는 관계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그 표현은 맞죠. 그렇게 하는 거죠. 수동적 뇌물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는데 뇌물을 안 줄 수가 돈을 안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고 이거 좀 해주시오 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장충기 미래전략실 실장인가요? 사장입니다. 사장인가요? 그분의 그 휴대폰 문자에서 나온 거 보면은 국정원 기조실장하고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력이라는 것은 청와대를 능가할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구나.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최순실한테 돈을 주었겠어요? 코레스포츠, 독일에 있는 코레스포츠 아무런 이 영향가 없는 그 스포츠 무슨 마케팅 회사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최순실 아무 무명의 인사입니다. 그러면은 최순실 이 사람이 박근혜하고 어떤 관계라는 것을 삼성이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한테 줬지만 이것이 박근혜한테로 박근혜 대통령한테로 간다는 거. 말하자면 그렇게 보고가 되리라는 건 다 알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승계 작업 이런 것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줬다고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정유라가 검찰 쪽에 이렇게 잘 협조를 해갖고 와서 증언을 결정적으로 해준 거예요. 지난번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 관계를 삼성 쪽이 알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었으니까 주지 그런 정보력이 있는 회사가 아무 영향가 없는 최순실이라든가 정유라 같은 왜 도와줬겠습니까? 그게 대통령한테로 다 보고되고 사실상 자기 승계 작업에 이렇게 주면 대통령이 좀 도와줄 거다. 이걸 예상을 하고 줬죠. 1심 재판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정확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명준 의원.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박영수 특검이 꽁 대신 닭을 잡았다. 무슨 소리냐? 이분들은 소위 말하면 재단 뇌물죄, K재단 미르재단. 사실 이 건 관련해서 가장 큰 재단 뇌물죄, 참치잡의 배를 타고 나갔는데 참치는 못 잡고요. 대신 대왕 오징어를 잡았어요. 승마에 대한 뇌물죄를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건 번호 2017 고합 194. 다시 말하면 이 재판에 관한 설명 자료를 다 봤어요. 3번 읽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간이 남아서 3월 10날 11시 25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문도 읽고 왔어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모든 관심과 분노, 공분을 일으킨 가장 큰 건이 뭐냐? K재단, 미르재단 뇌물 공여였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상당 부분 그 비중이 그 헌재의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그 직에서 파면한다의 근거로 나왔는데 오늘 2017 고합 194의 판결문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K재단, 미르재단은 뇌물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런 구절까지 나와요.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금을 낸 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꽁다신 닭을 잡은 것이다. 예, 그래서 대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났으면 커다란 사건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 정유라와 누구죠? 그 조카 장시호 덕에 소위 말해 안정법 수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유라와 장시호 덕에 승마 뇌물죄, 그다음에 영재 스포츠 뇌물죄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박영수 특검한테는 상당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잠시 뒤에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또 오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뭐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독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어떤 증거를 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독대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께 무슨 뭘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재단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우리나라 스포츠를 위해서 지원해달라. 또 뭐 정유라의 말을 지원해달라. 물론 두세 차례 시기는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 암묵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말하자면 승계, 경영적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분에 요구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암묵적 청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재단 출연은 강압에 의한 것이고 또 삼성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은 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뇌물죄라고 하면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짜 청탁이 없었다면 굳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대가성에 200억이 넘는 돈을 할애했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 돈이 나가게 되고 형량 중에 제일 높은 말하자면 뇌물 공여죄보다 제일 높은 해외 재산 도피 이런 부분이 훨씬 형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다만 12년 중에 반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재용 개인을 위한 이익은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위해서 사실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가 된 판단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죄 중에 어쨌든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 나머지들도 인정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줬는데 사실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가성이 뭐냐? 승계라는 부분인데 삼성 측에서는 승계 부분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의 합병은 승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부가 보니까 승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합병함으로써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강제 금융지주 전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것은 승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하나 재미있는 건 이 과정 속에서 김영한 업무 일지를 인정을 했어요. 업무 일지에 경영권 승계 모니터링이라고 써져 있었고 두 번째는 우병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우병우 비서관이 지시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이 승계와 관련해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이것이 그러니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이 지금 만약에 항소심을 뒤엎으려면 이것이 승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돼서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날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역시 구형량에 비해서 너무 낮은 판결이 징역형이 선고된 거 아니냐라면서 항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항소심에서도 뜨거운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